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싱크로나이제이션의 그 고전적인 문제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운디드 버퍼 프로블럼, 리더스 라이터스 프로블럼, 다이닝 필라스퍼 프로블럼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첫 번째 이 바운디드 버퍼 문제하고 이 다이닝 필라스퍼 프로블럼,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만찬 문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운디드 버퍼 프로블럼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잠깐 봤습니다. 제일 처음 할 때, 6장 이제 처음 할 때, 여기 이제 보면은 그 프로듀스하고 컨슈머가 이제 이렇게 버퍼 버퍼라는 걸 중간에 공유하면서 프로듀스가 뭘 만들어내면은 이제 컨슈머가 가져가는 요 이제 쉐어드 리소스로 버퍼인데 요 버퍼가 있는데 요 버프의 사이즈가 이제 딱 제한이 돼 있죠. 지금 같으면 그래서 버프 사이즈가 5개. 그러니까 이 버프에 5개 아이템을 이제 넣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바운디드 버프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프로듀스 컨슈머 문제를 풀 때 이 바운디드 버프에 이제 그 세마포 같은 걸 쓰지 않고 제가 처음에 프로듀스하고 컨슈머가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요 부분 실제로 요 버퍼를 여기 흔들리면 요 부분을 이제 그 쉐어드 리소스를 건드리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컨슈머도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요게 이제 크리티컬 섹션인데 요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그 P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나올 때 V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듀스도 이제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기 전에 P 오퍼레이션을 하고 나올 때 V 오퍼레이션을 수행해서 이렇게 해서 크리티컬 섹션 프로그램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만 보면 이 카운터라는 것도 이제 쉐어드 변수인데 여기 보면 이제 카운터를 보고 버프 개수가 꽉 차 있으면은 요 저기 이제 그 아이템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또 무한정 기다리는 거 있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그 해결이 안 된 부분이죠. 그리고 이 컨슈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트가 제로면 버프에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이 부분도 이 카운트라는 쉐어드 리소스를 이용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크리티컬 섹션으로 지금 보호가 안 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요 이제 그 P하고 V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그 바이너리 세마포를 이용해서 요 부분은 크리티컬 섹션 여기 해당되는 크리티컬 섹션은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해서 세마포를 이용해서 이제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호가 안 되고 있고 컨슈머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크리티컬 섹션은 세마포를 이용해서 PV로 해서 이 크리티컬 섹션이 를 이제 뮤추얼 익스클루전으로 보장을 해주는데 여기 쉐어드 리소스를 액세스하는 요거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래서 이 바운디드 버퍼 문제는 이 버퍼가 이제 제한이 돼 있을 때 프로듀스 컨슈머상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다 하는 거고 자 요걸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세마포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요 바운디드 버퍼를 이런 형태의 그 바운디드 버퍼 문제를 완전히 이제 세마포를 써서 완전히 해결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세마포를 쓸 때 뮤텍스 그죠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하는 세마포는 이미 이제 우리가 사용을 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바이너리 세마포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풀하고 empty라는 세마포를 이제 추가로 2개를 더 두갖고 요거는 값이 0에서 n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카운팅 세마포 카운팅 세마포로 이제 풀하고 empty를 세마포 2개를 더 쓸 수 있으면
그리고 이 버퍼는 이제 총 n개의 아이템이 n개의 아이템이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이제 n이 이제 5가 되겠죠. 왜냐하면 5개가 꽉 차면은 풀이 되니까. 자, 이런 형태를 이제 세마포로 이제 그래서 세마포를 추가적으로 2개를 더 써서 이제 완전히 이 프로듀서를 예를 들어 이제 프로듀서에 해당되는 걸 이제 세마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템을 버프에 넣는 거 있죠.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어떤 아이템을 버프에 집어넣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이 부분이죠. 아까 요 크리티컬 섹션에 해당되는 요 부분. 여기는 이제 슈도 코드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 부분이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냥 뭐 출석 처리해 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크리티컬 섹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세마포를 하나 이용해서 뮤텍스라는 바이너리 세마포를 이용해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때 이제 웨이트라는 게 지금 이제 여기 P 오퍼레이션이죠. 그리고 빠져나갈 때는 이제 시그널, 그리고 V 오퍼레이션이다. 그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크리티컬 섹션은 이제 보호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마포를 2개를 썼는데 좀 색깔을 바꾸고 여기 이제 풀이라는 요 세마포는 초기값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버퍼 아이템 여기 있는 버퍼 아이템 5개죠. 지금 총 5개 중에 몇 개가 차 있느냐. 그러니까 이 풀이라는 게 나타내는 의미가 풀이라는 게 나타내는 의미가 요 버퍼 아이템 중에 이제 풀인 거, 풀인 개수. 그러니까 초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empty는 그러면 버퍼 아이템 중에 비어있는 아이템, 그 empty in 아이템 개수. 그럼 처음에는 지금 각각의 버퍼 아이템이 다 비어 있으니까 empty는 이제 n이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 그림은 이제 n이 5니까 이제 5가 될 겁니다. 자, 요걸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이제 프로듀서가 뭔가를 하나 버프에 집어넣을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이 버프에 넣어야 되는데 이 버프가 꽉 차 있으면 못 넣겠죠. 그러니까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실제로 이제 버프가 꽉 차 있다. 풀이면 버프가 만약에 풀이면은 그러면은 이런 버프가 풀인 상황에서는 이 세마포 풀은 5가 되고 엠프티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엠프티의 웨이트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버프가 꽉 차 있으면 못 집어넣으니까 풀에다가 이 웨이트 그러니까 P 오퍼레이션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하나 감소시키고 들어갈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웨이트 엠프티가 아니고 만약에 웨이트 풀이었다면은 그러면 풀은 지금 값이 5니까 하나 감소시키면서 밑으로 내려가 버릴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웨이트 풀을 하면 안 되고 웨이트 엠프티를 해야 됩니다. 엠프티는 제로이기 때문에 감소시키면 음수가 돼 갖고 진행을 못하고 블락, 그죠? 블락 상태로 가버리죠. 웨이팅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요 엠프티를 시그널을 걸어주기 전까지는 진입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요 컨슈머 쪽에서는 이제 여기 아이템을 하나 이제 가져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 엠프티에 시그널을 걸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버프 아이템이 빈 게 하나 생겼으니까 그 엠프티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시그널을 걸어주면은 그러면 비로소 여기 만약에 지금 여기 엠프티가 제로였다면은 이제 1로 되겠죠. 그러면 요 엠프티 값이 1이면은 이제는 요 웨이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웨이트 상태에 있다가 웨이크업이 돼서 이제 요 엠프티를 하나 또 감소시키면서 다음 단계로 이제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웨이트와 시그널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뮤텍스의 웨이트 시그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티컬 섹션에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리고 그럼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갈 때는 항상 웨이트 뮤텍스, 빠져나올 때는 시그널 뮤텍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하나 버프에다가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프로듀스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뭘 하나 쓴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증가될까요? 이 세마포 중에서 풀 카운트가 차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풀인 게 하나, 풀인 아이템이 하나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로 이제 풀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그 시그널 여기도 이제 반대로 쓰면 안 됩니다. 시그널 그러니까 엠프티가 아니다. 그죠? 시그널 엠프티가 아니고 시그널 나올 때는 시그널 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듀스 입장에서 보면. 자, 이렇게 구현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죠? 이 부분이 크리티컬 섹션이라서 여기서만 피거의 또는 이제 웨이트 시그널이죠. 또는 웨이트 시그널로 크리티컬 섹션만 보호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요 카운트, 요 while 요거는 아직 세마포를 이용해서 저기를 못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요 부분도 세마포를 이용해서 딱 해주면은 이제 사실 요 부분도 이제 지금 보면 요 비지 웨이팅이죠. 그러니까 비지 웨이팅 하면서 CPU 시간도 낭비할 뿐더러 요 카운트 여기서는 이제 카운트 값은 수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문제는 안 생길 텐데 카운트 값을 바꾸지는 않을 텐데 이제 카운트 값을 계속 이제 체크하는 비지 웨이팅을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시그널 그 세마포로 요 이제 카운팅 세마포로 해결을 이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카운팅 세마포로 이제 비지 웨이팅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컨슈머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로듀스를 완전히 이제 비지 웨이팅 없이 전부 다 세마포로 이제 바운디드 버퍼의 요 프로듀스를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 쪽도 여기 이제 컨슈머 쪽은 이제 웨이트 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비어 있으면은 버퍼가 전부 다 비어 있으면은 못 가져가겠죠. 비어 있다는 거는 요 풀의 개수가 제로가 되니까 여기다가 웨이트를 걸어줘요. 그럼 비어 있는 게 없으면 요 풀이 제로가 아니고 어떤 양의 정수 값이면은 웨이트를 그냥 이렇게 통과하게 되겠죠. 웨이트를 통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크리티컬 섹션이니까 항상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고 나올 때는 웨이트, 뮤텍스, 시그널, 뮤텍스 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하나 이제 가지고 나왔으니까 비어 있는 그 아이템이 하나 이제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마포에서 세마포 값을 증가시키는 것은 시그널로 요 엠프티를 증가시키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거는 난 크리티컬 섹션에 해당되죠. 자기 컨슈머 프로세서 고유의 일을 하면 될 겁니다. 뭐 이쪽도 뭐 하나 생산하는 거는 이쪽도 난 크리티컬 섹션이 되겠죠. 프로듀스 고유의 어떤 일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 바운디드 버퍼 문제를 완전히 이제 세마포를 이용해서 세마포만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비지 웨이팅을 다 없애면서 뮤추얼 익스클루전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 이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유명한 문제가 다이닝 필로소퍼 문제라고 해서 뭐 철학자들의 만찬 뭐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좀 상징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뭐 철학자들이 밥 먹는 문제를 뭐 실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세마포 같은 걸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떤 문제를 못 푸는가 그거 하는 게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중간에 라이스 볼이 큰 게 있고 여기에 의자가 이렇게 원탁에 이제 요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식탁이 있고 이제 의자가 이렇게 5개가 있어요. 5개 있어 갖고 이제 이 철학자 필로소퍼가 이제 5명이 앉아서 자기 앞에 이제 라이스 볼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라이스를 자기 앞에 이제 라이스 볼 자기 그릇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찹스틱을 이용해서 이제 요 라이스 식사를 하는데 그냥 좀 짓궂게 찹스틱이 요렇게 철학자가 5명인데 찹스틱도 가운데 하나씩 나갔고 총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한 명의 철학자가 얘가 이제 어떤 이 철학자가 식사를 하려면은 이 찹스틱이 2개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찹스틱은 요렇게 철학자들 사이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찹스틱은 여기 철학자하고 여기 철학자가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철학자를 P0라고 하면은 이놈은 P1, P2, P3, P4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는 P0하고 P1이 공유를 해야 되고 이쪽 찹스틱은 P0하고 P4가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찹스틱이 이제 쉐어드 리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라이스도 이제 이 5명의 철학자가 이 라이스에 있는 걸 자기 앞으로 가져와서 먹어야 되니까 이 라이스도 이제 쉐어드 데이터가 되는. 자, 요런 문제인데,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철학자들은 뭘 하냐 하면은 철학자 필로소퍼를 이제 각각을 A로 하면 I는 지금 좀 전에 뭐 0부터 이제 4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학자가 하는 거는 이거죠, 그냥. 왼쪽 찹스틱 확보해. 세마포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세마포는 지금 이제 그 찹스틱은 요 각각의 세마포는 5개가 초기값은 다 1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려면은 자기 왼쪽 찹스틱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세마포니까 이제 가지고 올 때는 웨이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찹스틱 값이 0이면은 누군가 이 찹스틱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 값이 1이었으면은 내가 이제 그냥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찹스틱 가져와. 그래서 이제 2개의 찹스틱을 확보했죠. 확보를 못하면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철학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철학자가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찹스틱을 다 확보하면은 이제 식사를 해. 식사를 했으면 이제 왼쪽 찹스틱 내려놔, 오른쪽 찹스틱 내려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걸 철학자들을 이 필로소퍼들은 그냥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러다가 배고프면은 찹스틱 들고 먹고 그리고 먹고 나면 찹스틱 내려놓고 또 생각하고 하루 종일 먹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는 이 필로소퍼들은 하나의 그 각각의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필로소퍼 I에 해당되는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그래서 각각의 필로소퍼가
프로세스 i가 되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요 구조에서는 이제 P0, P1, P2, P3, P4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면은 이제 이 철학자들의 일상을 마치 프로세스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세팅을, 철학자들의 이 세팅을, 요 젓가락을, 찹스틱을 가운데 하나씩 놔놓고, 그러면 이제 이걸 쉐어링 해야 되니까, 이거를 쉐어드 리소스로 하고, 이걸 액세스하려면 이제 세마포 변수를 통해서 액세스하게 세팅해 놓고, 요 철학자의 일상을 이렇게 프로세스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구현해 놓으면은, 여기 문제가 없을까? 제대로 구현한 거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세마포 위키백과에서 한번 찾아봤었죠. 그때 보면은 이제 세마포라는 거는 이제 이 다익스트라가 만든 거다 이래 놓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의 세마포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 목적은 이렇게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게 사용되는 거다. 네, 좋은 점이죠. 대신에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고전적인 문제, 철학자들의 만참 문제 같은 고전적인 이런 해법을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이 세마포를 이용해서 해결은 할 수 있는데, 모든 교착 상태를 이제 다 해결을 못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유명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같이 보기 해갖고 지금 프로듀스 컨슈머 문제, 좀 전에 봤던 그 바운디드 버퍼 프로블럼, 바운디드 버퍼 프로블럼도 있고, 그 다음에 리드 라이터스 문제, 요거는 우리가 요것도 유명한 문제인데 이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들의 만참 문제. 그래서 요걸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식사하는 철학자들의 문제 해갖고, 이게 이제 유명한, 이 전산학에서는 이제 유명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그죠? 그 다익스트라가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스파게티입니다. 이렇게. 원래 문제 세팅은 이렇게 스파게티가 있고, 스파게티를 먹으려면은 요 포크를, 양쪽 손에 이제 포크를 들어야 스파게티를 이제 먹을 수 있는. 원래는 이 문제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찹스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그래서 요런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그 세마포를 이용해서 요런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세스, 각각의 필로소피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를 세마포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해 보시오 했더니, 이제 요렇게 알고리즘을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이거겠죠.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문제가 없을까 이거죠. 이렇게 제대로 했을까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이제 프로세스가 철학자가 0부터 4까지죠. 모든 철학자가 다 요 웨이트 해갖고 여기 자기 왼쪽에 있는 찹스틱은 다 들었어요. 그러면 요까지는, 여기 있는 웨이트는 다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여기서 각각의 P0는 왼쪽에 요 찹스틱 들었고, P1은 또 이쪽 찹스틱 들었고, P2는 여기 들었고, 다 이제 찹스틱을 하나씩 확보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식사를 하려면은, 이트 상태까지 가려면은, 오른쪽에 있는 찹스틱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각각의 이 프로세서들은, 각각의 철학자들은 왼쪽 찹스틱을 다 들어버렸으니까, 예를 들어 P0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 찹스틱을 들려고 하니까 P4가 가지고 있어. P1 입장에서 보면은 오른쪽 찹스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P0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프로세스가 요 첫 번째 웨이트는 통과했는데 요 두 번째 웨이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고 다 이제 대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 웨이팅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데드락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딱 이제 여기서 데드락에 걸려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프로세스들이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니까 이제 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프로세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냥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려면 이제 누군가 하나를 뭐 강제로 뺏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P4가 예를 들면 이제 P0가 이제 식사를 하게 하려면 P4는 가지고 있는 왼쪽 찹스틱을 내려놓게 강제로 내려놓게 만들어줘야 P0가 이제 오른쪽 찹스틱을 들고 식사를 하고 둘 다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럼 둘 다 내려놓으면 예를 들어 이제 P1이 또 식사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데드락에서 풀려나겠죠. 그래서 이제 데드락을 풀어주려면은 이제 이 자발적으로는 안 되고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강제로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강제로 이제 이 세마포 리소스를 그냥 강제로 릴리스하게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데드락에 이제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깥에서 강제로 개입하는 거는 자체적인 솔루션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이제 이렇게 구현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는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그죠? 좋은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러면 데드락이 안 생기게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솔루션들이 제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기 보면은 해결책 해갖고 요 데익스트라가 만들어낸 해결책은 철학자를 갖다가 뭐 P1, P2, P3, P4, P5라고 하면은 그리고 왼쪽 포크를 이렇게 하면은 한 명을 제외한 4명은 왼쪽 포크를 잡은 후에 오른쪽 포크를 잡는데 마지막 한 명은 반대로 오른쪽 포크를 잡고 왼쪽 포크를 잡는데 이렇게 요 순서를 좀 바꿔주면은 요 웨이트 하는 요 순서를 4명 철학자하고 나머지 1명 철학자하고 요 웨이트 순서를 바꿔주면은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요게 뭐 나름대로 데익스트라가 만든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짤 때 그렇게 짜면은 데드락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외에 또 뭐 데드락은 또 많이 이제 해결을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이런 세마포 같은 걸 쓰다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뭐가 있었죠? 이제 데드락도 있고 이제 스타베이션이 있다 그랬죠. 스타베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타베이션 문제는 여기서 안 생길까? 이제 그래서 데드락은 이제 이렇게 다익스트라 자체도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는데 스타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해결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 프로그램. 근데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P0하고 요 프로세스가 이제 우선순위가 높아갖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P0하고 P1은 굉장히 빨리 동작을 하고 P3하고 P4도 이제 또 우선순위가 높아갖고 얘네들은 찹스틱을 계속 확보하고 생각하고 먹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데 P3는 굉장히 좀 이제 프라이어티가 낮아갖고 또는 뭐 이제 실행 시간이 느려갖고 이 찹스틱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P1과 P3가 이미 확보를 했어. 그럼 자기는 이제 웨이트 상태에서 이제 기다리죠. 그런데 그냥 웨이트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면은 찹스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알고리즘을 이제 P0, P1, P2 이 알고리즘을 똑같이 짜면은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이제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리소스를 확보를 못하면은 스스로 리소스를 내놓게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P2는 내가 이 찹스틱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이미 다른 프로세스가 확보하기 때문에 나는 웨이팅을 안 하고 그냥 그 찹스틱을 세마포를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그냥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P1과 P3가
또 그냥 생각하고 먹고 계속 이제 이 P1과 P3가 계속 세마포를 확보를 하면서 그 이렇게 그 생각하고 먹고 이걸 하는 동안 P2는 내가 찹스틱을 가지려고 하면 또 누군가가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가지려고 하면 누군가 가지고 있고 이래갖고 이런 P1과 P3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낮아갖고 계속 이 세마포를 확보를 못해서 스타베이션에 빠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아주 뭐 간단한 상황을 예를 들었는데 이제 이런 걸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솔루션이 제시가 됐지만 이제 테스트해 보니까 결국은 또 아주 특수한 경우에 또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이 문제는 고전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완벽한 솔루션을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의 만찬 이거는 뭐 실제로 뭐 철학자들한테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의 난제 중에 하나죠. 컴퓨터 사이언스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 이런 것도 왜 수학에서 뭐 난제 중에 그런 아직도 안 풀린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듯이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이런 이제 다이내믹 플러스 프로그램이 이제 그런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세마포를 이용하는 걸 지금 이제 쭉 봐왔는데 이 세마포를 쓸 때 이제 주의해야 될 문제점 또는 주의할 점으로 세마포를 이제 잘못 쓰면은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뮤텍스를 잡으려면은 웨이트하고 시그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때는 웨이트를 걸어주고 나올 때는 시그널을 걸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반대로 했다든가 또는 이제 웨이트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웨이트나 시그널을 이렇게 걸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게 생기면 이건 사실 프로그램 이제 에러죠. 이런 프로그램 오류가 생기면은 뭐 잘못하면 데드락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잘못 사용하지 않게 그러니까 제대로 잘 세마포를 사용할 때는 좀 주의 깊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6장에 대한 내용이 길었는데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를 우리가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에서 예제를 좀 실습해가면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장시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